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독자를 어떻게 빨리 모을 수 있는지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은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독자 1700명을 모으는 데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2월 4일날 영상을 첫 업로드 했었고, 그로부터 10일 정도 지나는 동안 구독자 25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일 정도 걸려서 200명의 구독자를 모았고요. 다음에는 10일 만에 약 5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읍니다. 시간은 짧아졌는데 인원은 더 늘었죠. 마지막에는 약 6일 정도 만에 1000명이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 보시면 나중에 자주 보게 될 사이트입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해서 제 유튜버 채널에 대한 분석인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부터 구독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월 4일날 구독자 2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명, 0명, 1명, 또 2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다가 2월 17일날 구독자 0명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때 제가 구독자가 32명이었고요. 왜 안 늘어나지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8명, 15명 이런 식으로 평균 10명대가 쭉 늘어나게 되면서 3월 5일, 3월 6일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구독자들이 평균 5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100명 이상 구독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170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이걸 시작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한 6개월 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얼굴이 이 화면에 노출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청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얼굴을 노출했다가 회사에서 알게 되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면 유튜브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마고치 학생 버전이라는 유튜버를 보고 그분은 화면 캡처랑 그냥 자막만으로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00명까지 모으셨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나오고. 거기서 되게 큰 자극을 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네이버에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유튜브에다 검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얼굴이 노출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얻고 싶은 정보를 이런 PPT를 통해서 올리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 못해서 유튜브 하는 걸 망설였는데, 촬영하고 나서 편집을 해보니까 말을 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을 못 하시더라도 녹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VREW 자막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써서 한번 컷 편집 해보시면서 본인이 정말 말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이런 편집 기술로 좀 커버가 될 건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가 없다고 되게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될지 그런 걸 전혀 몰랐고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그런 남들보다 조금 특수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풀기로 마음 먹었고, 경험을 풀면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텐츠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시면 포토샵 하는 방법이라든지, 상담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려주셔도 되고, 영업을 하신다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컨텐츠가 없으면 블로그 글부터 쓰는 걸 추천합니다. 글을 계속 쓴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유튜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상 편집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영상에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채널 아트를 멋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못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자막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류라는 그 자막 프로그램을 통해서 컷 편집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편에서 한번 주제 선정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금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알려주는 컨텐츠를 했고요. 2년 정도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자, 이런 취지로 주제를 선정했고요. 프로필을 만들 때 그 주제와 맞는 프로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알려드리지만 결국엔 직장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그런 걸 함께 동기부여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채널 아트도 평범한 직장인의 열정 노트라고 적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자, 이런 느낌의 채널 아트를 만들었고요. 채널명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제가 개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달려보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개미다, 이런 느낌에서 달리는 개미라는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필과 채널 아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PPT를 통해서 만들었고 혹시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나면 영상이 필요하겠죠. 지식, 정보를 주는 컨텐츠를 시작한다면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 하나가 딱 필요한데 친구한테 추천받았던 핀마이크 15,000원짜리를 사서 처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핀 마이크보다는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샀던 헤드셋 마이크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헤드셋 있으면 그 마이크로도 충분히 첫 영상 촬영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샀으면 보여줄 수 있는 화면 PPT를 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글자 몇 개 써놓고 말로만 풀었고요. 첫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 정도 화면이라도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PPT가 제작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OBS라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 OBS라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켜서 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영상이 녹화가 되면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컷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프리미어 프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 VREW라는 자막 프로그램만 쓰고 있고요. 이 자막 프로그램을 쓰면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다 자막으로 잘려집니다. 자막을 지우면 그 자막에 대한 화면도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컷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자막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은 나중에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영상을 만들어내고요. 첫 영상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첫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유튜버들이 좋은 컨텐츠를 올려줘야만 유튜브도 계속 활성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유튜버들의 첫 영상은 많이 노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적으로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주제는 꼭 갖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소재로 내용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첫 영상을 만드신 다음에는 영상을 업로드 하십니다. 업로드 하실 때 제목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글에 있는 알파고는 저희 영상을 일일이 켜서 보지 않습니다. 결국엔 제목과 태그로 이 영상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쓴다는 건 내 영상이 어떤 영상이라는 걸 이 유튜브에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검색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길 권장합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컨텐츠였는데 제목에는 아이템 찾기, 직장인 부업,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소싱, 이런 식으로 이 제목 자체는 말이 잘 안 되지만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위주로 제목을 작성했고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건 저는 썸네일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이템이 없어서 쇼핑몰 창업을 못하는 분들에게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썸네일을 제작해서 클릭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실 때 제목에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제목을 깔끔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랑 태그는 영상과 꼭 관련 있는 단어들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너무 동떨어진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이 영상이 노출되다가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구글의 알파고가 이 영상은 사람들이 계속 눌렀다 바로바로 나가는구나, 그럼 얘가 둘 중에 하나지. 컨텐츠가 별로거나 아니면 상관없는 태그와 제목을 썼거나 두 개 다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노출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출과 클릭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 영상을 한번 눌렀을 때 끝까지 봐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을지,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큰 흐름에 따른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신사임당님이란 분이 이 창업 다마고치를 통해서 엄청 확산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둘씩 쓰면서 큰 흐름에 제 영상을 노출을 시켰고요. 너무 많이 그분의 키워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초반에 구독자를 모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독자를 모을 때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날도 있고요. 3명, 2명 이런 식으로 구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빨리 늘리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늘렸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시작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인한테 절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상을 정말로 시청해줄 온라인 쇼핑몰에 궁금한 사람들이 구독을 눌러야지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오랜 시청 시간을 해주고 클릭도 많이 할 텐데, 제 지인들은 다 본인들의 취향이 달라요. 재밌는 걸 보는 친구,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영상만 보는 친구, 먹방을 보는 친구, 화장하는 영상을 보는 친구, 이런 식으로 제 지인들은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 구독자로 다 모아놓으면 이 구독자들이 색깔이 없이 다 짬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까지는 스스로 한번 모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유튜버와 맞구독하는 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인 홍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야 유튜버들이 서로 영상을 봐줄 수 있겠지만 그 유튜버가 제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전 봐준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구독이나 지인 홍보는 저는 최소한 300명의 구독자는 넘었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100명까지 구독자를 지인 없이 맞구독 없이 모았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0명까지는 꾸준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구독자를 모으실 때는 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닌 사람들은 최대한 빼고 제 영상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로 모아야 되고요. 구독을 해달라고 하면은 구독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구독 취소도 많아지고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구독하지 않았으면은 이 영상을 다시 봐줄 확률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끼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망설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좋아요와 공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제 영상은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출이 되면은 그 안에서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스스로 구독을 원해서 구독하는 분들만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청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제 영상을 실제로 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컴퓨터인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결국엔 다 숫자로 얘기합니다. 이 영상의 시청 유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30%인지 40%인지 50%인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의 시청 유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고요. 보면은 지속 시간이 28%입니다. 지금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처음에 한 34%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은 노출이 많이 되면서 28%까지 줄었습니다. 저도 이게 높은 수치인지 낮은 수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과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넌 영상이 얼마나 시청 시간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약 40% 정도 가까우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노출된 영상은 아이템 소싱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56%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면 저는 잘 나오는 시청 지속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의 시청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노출된 영상은 이 상세 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54%의 시청 지속 시간을 내고 있고요. 되게 특이한 점은 마지막에 제가 PPT로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렸더니 이 부분이 더 시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까먹어서 다시 들어서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청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로만 구독자를 구성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 영상을 조금 더 오래 시청하고 재밌게 봐줄지, 이 시청 시간을 어떻게 높일지, 이거 두 개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가 1700명인데요.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4000시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4000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24만 분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딱 그 절반인 12만 분 정도를 시청시간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한 3000명 이상 정도 되면은 그때 수익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익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익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통해서 얼마나 벌게 되는지 수익을 인증한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만의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봬요.